그래서 이제 정치인 스스로도 여와 야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되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에 폐해가 나타나고 특히 팬덤은 단순화되니까 그런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우선 먼저 서로 반성하고 상대가 나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상대가 틀린 것은 아니다. 같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의해가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선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에 꽂힌 이유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기회가 일정 기간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이 겸손해집니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이기려고 한다는 건 국민을 내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 협상을 제가 국회의장 되면서 하면서 양당이 모두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위성정당은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과 재조정안을 통해서 작년 8월까지 다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양당이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는데 정개특위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느 정당에 특별히 유리해서는 다른 정당, 불리한 정당에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모두 크게 손익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만 합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요 제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요만큼이라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예, 제가 여야 원내대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4월 10일 선거가 끝나면 다시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에게 또 보여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모두 다 결정하도록 법은 돼 있습니다. 네. 4월 말까지. 네. 작년 4월 말에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일이죠. 현행법으로는. 근데 그건 현실에 좀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하도 변화가 많아서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하자. 그러면 6개월을 더 늦춰서 10월 말까지는 끝내자.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끝낸다. 10월 말까지 하는데 그러면 선거법 자체는 8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 만일 안 끝내면 협의가 안 되면 금년 4월에 치루어지는 선거는 무조건 현행 선거제도로 간다. 이렇게 수싸움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선거를 이렇게 선거 직전까지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친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위헌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들기로 여야 간에 지금 제가 촉구하고 4월 총선이 끝나고 5월 30일까지 21대 회기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입법을 할 생각입니다. 제1당에 의한 단독 입법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조정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반복적으로 지금 입법권과 거부권이 충돌하는 그런 것이 나타났죠. 근데 이 문제는 생각해보면 여와 야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다 나아가서는 국민들까지 모두 다 피해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한꺼번에 6개, 7개를 실현시키는 것이 그게 선진국의 정치고 그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그런 정치를 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고마워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4월 10일 선거에서 제발 국민들이 정치인을 또 언론들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잘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이 소선거구 제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팬덤이 모이고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거든요. 네.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5년 단임제가 결합이 되면 어차피 5년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야당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끝나면 된다. 이런 식의 정치가 또 5년 단임제하고 결합이 되니까 그래서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야당은 생각하고 쭉 공격하고 또 대통령은 5년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가면 된다고 또 하고 이게 점점 더 악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전파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팬덤들이 그 상대를 악마화하려는 그 전략에 동화가 돼가지고 요새 그 정치 폭력까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크게 제약받을 때는 불체포 특권이 정치인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개헌을 하지 않고는 못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시급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이 추세대로 가면 2072년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으로 준다.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인 15세부터 64세가 그중에 1,700만 명. 나머지 1,7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G30나 G40로 밀려날 거요. 아르헨티나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그 왜 안 되냐를 따져보면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일단 자연스럽게 전임 정권은 정책은 부인하고 5년밖에 안 하니까 자기 걸 새로 하려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단절이 되죠. 분절이 됩니다. 쪼개지고 분절이 되고 연속성이 없죠, 정책에.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최소 15년, 20년을 똑같이 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2006년부터 무려 380조를 썼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특히 주택정책 같은 것이 엉망진창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보육, 교육, 주택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니까 세 가지만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도록 하는 헌법상 의무를 부여하면 그리고 그걸 갖고 선거를 치르면 그러면 이제 그 선거 때 우리 당은 어떤 정책을 할 거다, 야당은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법률들을 만들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면 저는 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결국 국민의 공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치에 의해서 반영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형식의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무려 67번이나 고쳤습니다. 어떤 애는 한 해에 4번도 고쳤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헌법을 고칠 때 나라 전체 국민들이 관심 있는 정치 현안, 정책 현안도 함께 국민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루어진 날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